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어제 업로드한 제이오 1편에 이어서 2편 업로드하겠습니다. 재무, 수급, 차트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죠.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편 영상 시청하고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회사가 2023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였기 때문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재무제표 열람 사이트에는 다소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호 공식 IR 자료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3년 1분기에 자본잉여금이 갑자기 500억 이상 확 늘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죠. 상장할 때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인수한 금액이 520억이니까 주관사 수수료 떼주고 액면가만큼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자, 확실히 상장을 하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6월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700억 원을 투자해서 탄소 나노튜브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라는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연 생산 캐파를 총 2,000톤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각각 1,000톤씩 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앞으로의 탄소 나노튜브 시장 캐파 증가를 예상을 하고 미리 선투자를 해서 미래의 기대 매출을 실제 매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니까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총이익이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2021년, 22년에는 1개년 누적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1분기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커진 것이죠. 그리고 1분기 판관비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죠. 4분기 누적을 생각해서 곱하기 4를 해봐도 21년, 22년에 비해서 판관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판관비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고객 라인을 잡았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진입 초기에는 B2B 사업이 메인이어도 테스트 물량도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 고객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마케팅 비용도 지출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충분히 품질이 검증이 되고 고객사에서 납품을 받겠다고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는 B2B 사업은 사실상 큰 마케팅 비용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올라가고 판관비는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데이터가 한정적이라 일단 흑자 전환이 1분기부터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은 34.3%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치이고요. 자산의 배치가 유형자산이 확 늘어나는 모습이죠. 상장 후에 유형자산 투자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여전히 플랜트 사업이 매출액 비중에서는 76.2%로 메인을 차지한 모습이고요. 전자소재, 즉 탄소 나노튜브가 21.9%로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트 사업을 원래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매출액 비중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매출액 비중이 탄소 나노튜브가 9.1%였는데 올해는 21.9%로 2배 이상 매출 비중이 뛰었다는 것이죠. 보시면 플랜트 사업 쪽도 매출액이 같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탄소 나노튜브 매출액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이 플랜트 시장보다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높을 테니까 이러한 모습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5월 중순 이후로 유의미한 세력 수급이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5월 15일에 세력합이 약 9만 주였는데 어제인 7월 19일 기준으로 세력합이 109만 주가 됐습니다.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100만 주를 매집을 했죠. 네, 긍정적이고요. 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세력 중에서도 외국인, 투신,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면 사모펀드에서는 주식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가 선도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사모펀드는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머지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줘서 주가가 버티고 있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전체적인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외국인이 33,900원, 투신이 32,950원, 연기금이
33,600원 수준으로 대략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많은 물량들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제이오의 주가가 대략 35,500원에서 36,000원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분할 매수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혹시나 매수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말씀드린 세력들의 평균 단가 수준에 이미 대금들이 꽤나 몰려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침 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차트 60분 봉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제2호 60분 봉을 보시면 하늘색 화살표가 좀 많이 찍혀 있는 부분이 유의미한 대금이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매수 매도의 세력 간의 힘싸움에서 매수가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요. 이 7월 14일에 꽤 많은 대금이 형성된 양봉들이 나오는데 그날의 수급이 외국인이 48억, 기관계가 28억 쌍끌이 순매수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이러한 양봉의 중간값 정도를 1차 지지선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금이 또 많이 발생했던 양봉의 중간값을 2차 지지선 정도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1차가 35,000원 정도, 2차가 34,000원 정도 지지선이 되겠군요.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세력 평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그 세력들이 대금을 이렇게 강하게 투입한 자리는 웬만하면 깨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실컷 잘 써놓고 굳이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혹시나 이 밑으로 깨진다면 우리에겐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본절, 익절 구간으로 그들이 끌어올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그리고 일봉 보시면 스토캐스틱 단기선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중기선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 그리고 장기선은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면서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 RSI 지표도 과열 구간이 아니라 충분히 상단 버퍼가 남아 있고요. 35,97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36,000원을 한번 뚫었어요. 뚫었다가 다시 눌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매물대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을 모으기 전에 미리 팍 쏴버리면 아쉬우니까 좀 기다려주는 느낌이네요. 자, 이상으로 제2호의 재무, 수급, 차트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편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